안녕하세요, 그렉입니다. 오늘은 촬영 장비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캠핑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해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카메라를 쓰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고민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대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가격 대비해서 어떤 제품들이 지금 이 현 상황 2021년 6월 달에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 어떤 제품이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나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새 제품보다는 중고 제품도 많이 거래를 하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중고로도 꽤 많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특히 카메라에 대해서는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괜찮을지에 대해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모든 영상을 담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카메라를 사더라도 저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제가 영상을 찍는 카메라로 쓰지는 않아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4K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4K는 돼야 되고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촬영 기법이 돼야지만 돼요. 그럼 4K 하는데 4K가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단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영상이라서 꼭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TV나 아주 큰 화면에서도 어느 정도 해상력을 표현해 준다고 보면 돼요. 그런 영상을 내 카메라로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4K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가성비로 추천해 드릴 가격대는 빵원입니다. 가격 빵원. 그런 건 뭐가 있냐면 핸드폰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으면 4K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은 당연하고, 손떨방, 요새는 손떨방 기능도 있고 항상 휴대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도 엄청 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 뭐냐 하면 어쨌건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이라는 물건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무언가 급하게 스냅으로 찍을 영상이나 사진기로서는 굉장히 나쁘지가 않고 성능도 좋지만 좀 더 담백하고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는다 했을 때 핸드폰이라는 촬영 도구는 반대로 얘기해서 굉장히 단촐하고 그냥 쉬운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퀄리티 영상은 뽑아줄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영상 촬영에 대해서 금세 질리게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어쨌건 렌즈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촬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상을 찍다 보면 영상을 담아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금세 눈치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고 돈을 들이지 않고 브이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데에는 충분히 1차적으로 스토리라인을 잘 짜셨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고 담아낼 수 있는 물건이면 확실합니다. 요새 큰 카메라조차도 위협할 정도니까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군에는 액션캠이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메이저급으로는 고프로라는 회사가 있고요. DJI라는 회사에서도 액션캠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제품들을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좋게 쓸 수 있을까? 심지어 액션캠을 구매해 놓고 잘 쓰시지도 못하고 다시 방출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가격대는 신제품은 50만원, 60만원대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고 제품으로 추천을 해드리면 오즈모 액션이나 고프로 9까지 나왔는데 고프로 A까지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프로 7, 6도 있기는 한데 고프로 9에 비해서는 이제는 많이 좀 밀린다고 그래야 되나? 구할 수 있는 가격 차이에 대비해서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되신다면 고프로 9, 또 좀 고프로 9보다 좀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사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싶으면 고프로 8 정도까지는 구매하셔도 무난합니다. 가격대는 한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중고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고프로 브랜드 말고 DJI라는 브랜드에서 오즈모 액션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고프로를 대항하려고 셀피 스크린을 먼저 달았었거든요. 셀피 스크린이라는 거는 찍으면서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굉장히 편리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액션캠에 처음에 달아서 엄청 이슈가 많이 됐었던 제품인데 이제는 시기가 많이 지나서 가격대는 한 20만 원대까지도 중고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도 그 제품도 꽤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장점은 뭘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일단 셀피로 촬영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나를 찍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찍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뭔가 일상이나 뭔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액션캠이기 때문에 되게 다이나믹한 상황에서도 영상이 많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손떨방이라는 기능도 굉장히 우수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웬만하면은 제가 언급하는 카메라 중에서 가장 안 떨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게 생기냐면 그냥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데에는 액션캠이 정말 괜찮다라는 거고요. 이 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점이 되게 많은데요. 또 하나 장점은 수중 촬영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넓은 화각으로 물속을 쉽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핸드폰보다도 더 쉽게 촬영이 될 수 있게끔 원터치로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면 어느 정도 앵글은 확보가 됩니다. 굉장히 광각이고 굉장히 손쉽게 버튼만 누르면 촬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놓치는 샷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 제품만 가지고 다니면 웬만한 영상들은 충분히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 더 쉽게 더 다이나믹한 앵글들을 많이 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자기 셀피로 인터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핸드폰보다 더 쾌적하게 영상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능같이 생긴 액션캠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수음 능력입니다. 이게 아까 장점으로 말했던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방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 수음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탁하게 들려요. 정말 나는 맡기다 수음 능력에 대해서 이 제품이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써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촬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상 제작을 해보면 마이크 수음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 액션캠의 수음 능력은 굉장히 딸립니다. 그래서 그 수음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외장 마이크 어댑터가 있는데 외장 마이크 어댑터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굉장히 1,000원, 2,000원짜리 같이 생긴 물건인데 가격은 3만원, 5만원 그렇게 해서 가격이 사기가 좀 부담되는, 그리고 외장 마이크를 쓸만한 거 사려고 그러면 벌써 7, 8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10만원 정도에 투자해야 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에 저는 그랬거든요. 이 정도 수음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음이 되는데 한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10만원씩이나 더 들여서 깔끔하지 못한 디자인의 외장 마이크를 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처음엔 안 썼었고요. 그런 오디오 수음 능력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선 그렇게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단점도 꽤 큰데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저조도에서 노이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햇빛이 없거나 빛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빛이 없다는 게 아예 깜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어두운, 아주 살짝 어두운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밝은 데서 있다가 스타벅스나
기타 카페나 뭔가 건물 안에 들어오면은 형광등이나 이런 빛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화질이 급격히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손떨방 이런 것도 무의미하게 작동하고요. 그냥 화질이 엉망이 됩니다. 못 써요. 쉽게 얘기해서 엄청 큰 4K 영상을 찍어 놨는데 큰 화면뿐만 아니라 작은 화면에서도 그 영상의 디테일들이 너무 후져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염두에 두고서 구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활용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들은 하이엔드 똑딱이입니다. 하이엔드 똑딱이는 가격대가 50만원에서 70만원대까지 중고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장점은 DSLR이라고 말하는 그 윗급의 제품들을 기술들을 집약해서 정말 작고 컴팩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DSLR이 하는 기능들을 전부 다 이 제품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제품들로 유튜브 촬영이나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꼭 필요한 화각대인 28mm대에서 많게는 70mm, 200mm까지도 렌즈가 굉장히 작게 휴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로 DSLR의 촬영 기법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면 이 제품 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들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저조도 아까 액션캠하고 마찬가지예요. 빛이 조금 먹거나 촬영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접어들면 좋은 퀄리티의 화질을 뽑아내주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실내에 들어간다거나 어두운 밤신이라던가 저녁신 이럴 때 촬영을 해보면 빛을 받아들이는 물리적인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을 하면은 이미지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미러리스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롭으로 되어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하이엔드 똑딱이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렌즈를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밝은 렌즈도 있고 내가 화각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각도 사용할 수가 있고 표준 렌즈도 사용할 수가 있고 망원 렌즈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렌즈를 바꿔가면서 쓰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다양한 앵글의 렌즈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황에 맞게 렌즈만 잘 조율해서 쓴다면 굉장히 다양한 화각대의 영상 소스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훨씬 더 드라마틱해져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시네마틱한 영상도 충분히 제작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도 최대한의 단점이 있어요. 하이엔드 똑딱이하고 마찬가지로 야간 저조도에서는 촬영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아무래도 노이즈나 이런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 영상의 퀄리티가 나와주질 않아서 이 제품도 그 부분이 굉장한 고민이었고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최대의 단점은 야간 저조도잖아요. 야간 저조도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빛이 굉장히 없는 환경, 빛이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지금 언급한 카메라들로는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는 밖에서 자유롭게 아니면 집 안에서 완벽한 조명을 세팅해 놓고 영상을 찍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언급한 카메라 중에서 고르셔서 찍으셔도 충분히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하게 돼요. 가격대가 중고 가격으로 생각을 했을 때 풀프레임 미러리스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가격대가 한 150만원대 위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건 알파7 M3라는 모델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을 골랐던 이유가 저는 캠핑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캠핑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많이 올리고 뭐 제품 리뷰를 하거나 일상 브이로그를 찍을 때 제가 쓰는 환경 안에서 정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영상의 퀄리티를 4K로
조금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 영상을 얻고자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알파7 M3가 가장 좋았던 이유는 야간 노이즈 억제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풀 프레임이기 때문에 기계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양도 많을 뿐더러 거기에다 기계적인 기능으로 저조도 환경에서 아까 전에 화질의 퀄리티가 안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 좋아지는 정도로 억제를 해주는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한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언급한 화각, 그리고 드라마틱한 아니면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앵글들의 렌즈를 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2021년 6월달 이 시점에서 이 제품의 단점도 있기는 해요. 단점은 요새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요새 제품들은 10비트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160만원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예를 들면 알파7 M3 같은 경우는 8비트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럼 2비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무언가 영상을 찍어냈을 때 전문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영상을 찍어 놓고 큰 화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봐도 10비트로 찍은 것들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보입니다. 웬만하면 잘 찍어 놓은 영상들 보면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보여요. 그런데 8비트로 찍은 거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걸 알고 더 좋은 카메라를 사면 되는 거 아니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가격 차이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중고 가격으로 160만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0비트 라 촬영이 가능한 제품들은 가격대가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렌즈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제 욕심을 채우다 보면은 진짜 거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왔고 지금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더 욕심은 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빵원에서부터 500만원대까지 영상 촬영 카메라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해 봤고, 영상이 제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